첫 번째, 하지정맥류 환자는 비행기를 타면 위험하다. 이게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두 번째, 하지정맥류는 유전된다? 네,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족욕, 반신욕 같은 게 하지정맥류에 좋다,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예요. 4번, 거꾸로 매달리면 하지정맥류에 좋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이 하지정맥류가 꼭 다리에만 있는 증상인 건가요? 그거 좋은 얘기네요. 소문이 아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특히 하지정맥류에 대해서는 접하기도 쉽고 워낙 얘기들이 많아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관리하고 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튼튼하지 의원 대표원장 신경욱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와 관련해서 자주 듣거나 좀 잘못 알고 계시는 소문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과연 사실인지 단순한 오해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지정맥류 환자는 비행기를 타면 위험하다. 이게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 우리가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게 되잖아요. 게다가 이제 비행기 탔으니까 기내식도 좀 많이 드시고 술도 뭐 맥주나 뭐 샴페인이나 이런 것도 드시고 움직임이 훨씬 줄어들고 이제 배에도 음식물이 많아지면서 압력 때문에 다리 정맥의 혈류가 정체가 되고 혈전 또한 이제 생성 위험이 증가합니다. 혈전이 가장 무섭죠. 이 깊은 정맥의 혈전들이 다다닥 막히면서 찌꺼기가 파이프처럼 막히는 그런 병을 심부정맥 혈전증, 딥베인 스롬보시스 해가지고 DVT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혈전증은 다리가 엄청 아프거나 갑자기 붓거나 디디기 힘들 정도로 아픈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 혈전들이 상체까지 올라와서 폐까지 들어간다면 이때는 폐색전증이라는 진단명이 바뀌게 되는데 폐색전증은 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숨을 쉬어도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산소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실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혈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행하실 때 이제 압박 스타킹을 좀 차시면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도 한번 가시고 괜히 한 바퀴 조금 도시고 아니면 까치발 들기라든가 이렇게 스트레칭이라도 꼭 자리에서 하고 일어나서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지정맥류는 유전된다? 네, 사실이에요. 하지정맥류의 가장 큰 원인이 유전입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자제분한테 내려갈 유전될 확률이 저희가 50%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들일 경우는 조금 낮고 딸의 경우에 조금 높습니다만은 절반 정도의 확률로 내려갑니다. 꽤 높죠. 그리고 두 분 모두 하지정맥류가 있는 가족들이 가끔 계신데 그러면 자제분들한테 80~90% 정도의 높은 확률로 유전이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내가 다리에 좀 신경을 쓰냐에 따라서 충분히 예방하거나 빨리 치료를 했을 때는 무조건 수술만 답이 아니니까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족욕, 반신욕 같은 게 하지정맥류에 좋다,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예요. 뜨거운 물에 샤워도 하시고 뭐 혈액순환 하신다고 족욕, 반신욕 등을 많이 하시는데요. 뜨거운 열이 정맥에 전달이 되면 정맥이 커져요. 사우나든 뭐 족욕이든 반신욕이든 하고 나면 피부가 뻘건 걸 볼 수가 있는데 혈액이 잘 몰린 게 아니고 이제 혈관들이 피부 표면에도 수천만 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다 커진 겁니다. 너무 뜨거운 걸로 하지 마시고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미온수로 적당히 짧은 시간 하시고 하고 나서는 좀 시원한 물을 무릎 아래에다 뿌려주시면 훨씬 좀 더 혈관을 수축시키고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거꾸로 매달리면 하지정맥류에 좋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중력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다리에 혈액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 헬스장에 가면 거꾸리라고 부르는 이제 뒤집어지는 기계가 있는데 그런 걸 자주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시적이죠. 그렇게 있을 때만 잠깐 많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서시거나 앉으면 또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혈관 모양이 변형이 이미 와 있고 기능이상의 문제가 있으니 근본적인 치료법은 당연히 아니죠. 너무 오래 그렇게 계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에 피가 쏠리니까 어지럽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에 피가 너무 많이 몰리면 뇌혈관도 특히 동맥이 이렇게 커집니다. 물론 정맥도 커지지만 그래서 뇌혈관들이 커지다가 펑 터지는 뇌출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너무 오래 하신다다가 너무 막 거기에 맹신하지 마시고 다른 방식으로 건강관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소문은요. 하지정맥류는 눈에 보인다, 튀어나와야 된다, 눈에 보이는 병이다 이런 잘못된 소문인데요. 하지정맥류라는 단어 자체가 하지의 정맥이 혈관이 볼록볼록 울퉁불퉁 튀어나오거나 파랗게 보이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결과하고 증상이고요. 이 튀어나오게 하는 진짜 원인은 발부터 시작해서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속에 있는 복제정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들의 정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이 내려가다 보면 작은 가지들로 혈액이 스며들어가서 그 혈관들이 피부에 가까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튀어나와 보이는 분은 전체 환자들의 20~30%밖에 안 됩니다. 많지 않아요. 보통 다리가 무겁고 붓고 쥐나고 저리고 시리고 뜨겁고 불편한 것 때문에 오시지 혈관이 보여서 오는 환자분들은 조금 남성분들이 조금 많고 피하 지방이 적으니까 잘 보이기도 하지만 여자분들은 보인다기보다는 느낌이 많은데 하지정맥류는
보이는 질환이 아니다, 느껴지는 질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지정맥류는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이 소문, 이런 오해인데 일단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 다리에 혈액이 쭉쭉 잘 올라오는지, 내려가진 않는지, 다른 데로 빠지진 않는지 초음파라는 기계로 잘 들여다 봐야 되고, 천천히 그 병의 정도와 위치와 그다음에 환자분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 드시는 약이나 지병도 따지겠죠. 나이도 따지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의사가 결정을 하는 거지, 무조건 수술합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생활 습관 바꾸는 것도 좋은 치료일 수도 있고, 경화 주사 치료라는 것도 있고, 그것도 정말 유용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하죠. 당연히 정밀한 진단을 하고 본인한테 맞는 맞춤 치료를 하는 게 정답이겠습니다. 이 하지정맥류가 꼭 다리에만 있는 증상인 건가요? 그거 좋은 얘기네요. 하지니까 다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맥은 전신에 있잖아요. 다리의 정맥이 고장나기는 쉽죠. 왜냐하면 상체를 받치고 계속 앉든 서든 아래로 향해 있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장이 잘 나는 건 맞는데, 목이나 등이나 이런 몸통에도 정맥 부전이라는 병이 생기는 경우가 점점 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찾아내고 있고요. 상지에도 정맥류라고 표현하진 않고 정맥 부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부전이 고장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맥 부전은 다리뿐만 아니라 뭐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손에도 생길 수 있고, 팔에도 생길 수 있고, 등이나 목이나 뭐 허리, 엉덩이 뭐 이런 데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있는 걸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히 치료하면 상당 부분 호전들을 느끼고 좋은 경우가 많아서, 하지정맥류는 하지의 다리에만 생긴다, 이거는 틀린 말씀입니다. 소문이 아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특히 하지정맥류에 대해서는 접하기도 쉽고 워낙 얘기들이 많아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관리하고 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뭐 궁금한 이야기나 소문이나 질문 등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편하게 또 오늘 찾아오셔서 질려보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설명하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정말 즐거워요. 뭐든지 여쭤봐 주시고. 지금까지 튼튼하지 의원 신경욱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